서울에서 30년을 부부로 지낸 이 남편분은 어느 날 우연히 깨달았습니다. 지난 5년간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의 돈이 부인 몰래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은퇴 후 목돈이 줄어드는 것을 느껴왔지만 인플레이션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남편분은 그날 밤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자신이 모르는 이체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손도 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그 자리에서 아내분을 불렀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숨긴 게 없다고 믿어왔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대체 뭔데? 아내분은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분의 마음은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했던 아내가 왜 몰래 돈을 빼내야 했는지, 자신을 왜 속여야 했는지가 더 큰 상처였던 것이죠. 남편분은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분이 밤새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방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 너무 커서였을까요? 남편분은 차라리 아내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걸 알게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그럼 명분이라도 있지 않겠냐며요. 하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깊숙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내분은 천천히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몰래 빼낸 돈들은 모두 같은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내분의 언니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분도 알고 계신 그 언니 말입니다. 아내분의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고 따랐던 그 언니가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게 되자 아내분은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반대할까봐 몰래 통장에서 조금씩 빼내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남편분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 노후 자금은 어떻게 될 건데? 아내분은 대답했습니다. 내 몫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이고 내가 쓰고 싶은 데에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이 남편분에게는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함께 모은 돈, 함께의 미래라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아내분 마음속에는 내 것이었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잠시만 더 함께 해주세요. 남편분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도용이니 횡령이니 하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아내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뭘 하는 거야? 경찰이 뭘 해? 내 돈을 내가 쓴 건데, 하지만 남편분에게 그건 더 이상 당신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분이 생각하기에 그건 우리 부부가 함께 노후를 위해 모아둔 우리 집의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년의 신뢰는 한순간에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그 사이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호출 버튼 위에서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분이 보여줬던 모든 순간들이 자신의 앞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자신의 엄마를 돌봤던 시간들,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던 손길들, 자신의 사업이 어려울 때 침묵으로 응원해주던 옆모습들 말입니다. 그렇게 3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돈을 빼낸 게 아니었다는 걸 늦게야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편분은 경찰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내분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아내분은 울고 있었습니다. 5년간 돈을 빼내면서도 울고, 들켜서 자백하면서도 울고, 경찰까지 불려갈 뻔했을 때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묻습니다.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아내분의 대답은 남편분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기했으면 넌 반대했을 거 알았어. 그럼 내가 언니를 못 도와주는 거고, 넌 날 나쁜 아내라고 생각할 거고. 차라리 내가 혼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게 나으리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남편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전히 배신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생겨났을까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남편분과 아내분은 그 밤을 다르게 지냈습니다. 더 이상 등을 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분이 말합니다. 너는 왜 나한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30년을 함께 했으면 어려운 결정도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분은 대답합니다. 너는 항상 옳은 결정을 하려고 해. 그래서 가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되는 거야? 언니를 도와주고 싶다는 내 마음도 중요하지 않냐고. 그때 남편분은 진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30년을 함께 하면서도 자신이 아내분의 진짜 마음을 몰랐다는 깨달음 때문에요. 아내분이 언니를 돕고 싶었던 것,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과의 관계가 폐쇄적이었다는 건 말입니다. 아내분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한 번도 너한테 큰 부탁을 해본 적 없지? 큰 돈을 써본 적도 없지? 그럼 내 돈이 조금 덜어도 괜찮지 않을까? 남편분은 아내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이 5년간 너는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단 거네. 아내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매달 돈을 뺄 때마다 손이 떨렸어. 너한테 들켜면 어떻게 할까 봐서 밤에 자기도 힘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분의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남편분은 깨닫게 됩니다. 아내분이 돈을 몰래 뺀 게 아니라 자신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아내분의 이야기가 진짜 문제였다는 것을요. 남편분은 아내분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그렇게 하기 싫게 만들었네요. 하지만 아내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몰래 하지 말고 말했어야 했어? 그것도 내 선택이었어. 그렇게 둘 다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분과 아내분은 처음으로 통장을 함께 펼쳤습니다. 정확히는 강제로 앉혀진 것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아내분을 책상에 앉혔거든요. 남편분은 통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빼냈으면 계획이 있었겠네. 아내분이 대답합니다. 언니 빚이 9천만 원이었어. 내가 5년에 걸쳐 6천만 원을 주고 언니는 빚을 전부 갚게 됐어. 남편분은 그 숫자를 본 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분은 계속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언니도 일을 다시 시작했어. 작은 카페인데 잘 되고 있어? 너한테 연락할 때마다 하는 첫 인사가 언니가 이 정도 해냈다니 하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돈이 쓰인 것 같아서 기뻤어. 너한테 들키는 게 정말 싫었지만 그 기쁨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그 순간 남편분은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내분이 느꼈던 그 기쁨, 그 성취감, 그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의 뿌듯함이 자신과는 공유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남편분은 아내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뭘 원해? 아내분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 다음에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기면 먼저 너한테 말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할지 정하고 싶어.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남편분은 아내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 남편분은 아내분의 언니를 만났습니다. 아내분도 함께였습니다. 아내분의 언니는 미안함을 여러 번 표했지만 남편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생했으니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미안해하실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도와줄 테니까요. 그 순간 아내분은 남편분을 봤습니다. 아내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처음 봤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남편을 오해했는지, 남편도 나를 오해했는지 알게 됐어. 우린 30년을 함께 했는데
서로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 깨달음이 더 무섭고 더 슬펐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다시 시작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매달 함께 가정 통장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를 도와줄 일이 더 생기지 않아야 좋겠지만 혹시 또 누군가를 돕게 될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금액도 함께 정하고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남편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나중 문제였어. 중요한 건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지를 못 봤던 내 자신이었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이제 그들의 밥상은 다릅니다.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모두 말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에서 진짜로 대화를 시작한 건 아내분이 몰래 돈을 빼낸 사건 후였다니요. 때론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